주차권 없으면 3만 원 추가요. 근데 어르신, 진짜 잃어버린 거 맞아요? 직원의 말보다 더 아픈 건 그 뒤에 터진 실소였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요즘 어르신들 이러는 분 많아. 그들의 비웃음이 로비 전체에 퍼졌다. 그 순간 내 귀는 화끈거리고 가슴속에서는 오래된 열패감이 푹 하고 솟구쳤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받아야 하나? 나는 그저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뿐이었다. 통증 클리닉 진료받고 주차권을 손에 들고 나왔는데 어디에 떨어뜨렸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나이 들면 뭐든 잊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잊어버린 건 주차권만이 아니라 내 체면도 함께였다. 어르신, 주차권은 잃어버리면. 직원이 다시 설명을 시작하려는 순간 나는 조용히 말했다. 됐습니다. 인출 좀 하러 은행 들렀다 올게요. 그들은 내가 화가 나서 으름장을 놓는 줄 알았겠지. 하지만 나는 허세 부릴 나이가 아니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내 방식으로 모욕의 값을 매겨야겠다. 병원 바로 앞 SC은행 지점으로 들어갔다. 지점 안은 한산했고 두어 명의 대기 고객이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직원이 내 번호표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나는 통장을 내밀며 말했다. 100억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합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었다. 옆자리 직원이 모니터를 힐끔 보다가 동그랗게 눈을 뜨더니 내 쪽을 다시 쳐다봤다. 지점장이 서둘러 나와 내 앞에 앉았다. 어르신, 인출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주차권 때문이요. 지점장이 말을 잃었다. 대기석에 있던 사람들도 나를 보았다. 갑자기 공간 전체가 조용해졌다. 나는 느릿하게 말을 이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우습게 본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진 가치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속으로 생각했다. 한 번쯤은 나 자신을 위해 이렇게 해도 되잖아. 맥업. 그건 평생 모아온 돈이었다. 젊을 땐 공장, 택배, 청소 뭐든 했다. 아내가 떠난 뒤엔 일만 했다. 아들이 가출해 돌아오지 않은 뒤로는 더더욱. 그렇게 살며 조금씩 모았다. 외롭게 하지만 성실하게. 은행 직원들은 긴급회의를 하듯 분주하게 움직였다. 지점장은 계속 내 눈치를 살폈다. 어르신 100억을 전부 현금으로 들고 가시면 위험합니다. 저희가 운송 금고 차량을 부르고. 아니요. 병원 주차장까지 가져다 주세요. 그 직원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른 채 비웃었으니까. 지점장은 당황했지만 결국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은행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금고 차량, 경비 인력, 관리직 직원들까지 모두 움직였다. 마치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대기석에서 한 할머니가 내게 말을 걸었다. 어르신 뭐 때문에 이렇게. 나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한 번쯤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는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이것이 옳은 일일까? 혹시 지나친 건 아닐까? 그 순간 은행 문이 벌컥 열렸다. 누군가 뛰어들어오며 내 이름을 불렀다. 아버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20년 전 떠난 아들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번 주차권 사건은 단순한 분노에서 비롯된 소동이 아니었다. 내가 묻어두고 살았던 인생의 균열이 다시 벌어지는 예고편이었다. 아들이 내 이름을 부른 순간 나는 오래된 기억의 방에 강제로 끌려 들어간 듯한 기분이었다. 아버지! 그가 헐떡이며 내 앞으로 달려오자 은행 직원들과 대기하던 사람들 모두가 우리 둘을 바라봤다. 나는 멍하니 그 얼굴을 봤다. 어려 보이던 얼굴은 군데군데 주름이 깊게 패 있었고 눈가엔 밤새 울었던 사람처럼 붉은 기운이 남아 있었다. 20년 만에 마주한 얼굴이었다. 내가 왜? 입술이 떨려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아들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아버지, 그 돈 인출하시면 안 돼요. 제발 멈춰요. 그 순간 주변에서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저 사람 아들인가 봐. 왜 저렇게 급하게. 하지만 나는 아무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단지 오래전 내 곁을 떠났던 아들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만이 정신을 흔들어 놓았다.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두 분 잠시 상담실에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도 따라 들어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갑자기 머리를 깊게 숙였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움켜쥐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망가진 얼굴로 나타난 걸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이제야 나타났어? 내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나이가 들면 화낼 힘도 원망할 힘도 약해진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았다.
대신 그 자리를 잃어버린 세월의 허무함이 차지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아버지, 제가 연락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망쳤어요. 무슨 소리냐?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 멈췄다. 멀어졌던 세월만큼 손을 뻗는 것도 어색했다. 아들은 결국 얼굴을 들었다. 눈가엔 후회가 가득했다. 아버지, 그 돈 제가 필요해서 온 겁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20년 동안 연락한 적도 없던 내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냐? 아들은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오늘 병원에 오신 거 제가 알았습니다. 그는 손에 쥔 스마트폰을 흔들었다. 아버지 이름으로 발급된 보험, 진료 내역이 뜨는 걸 보고 혹시나 해서 병원 주변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소동이 벌어진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프진 않나 걱정돼서. 그 말에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조여왔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녀석 정말로 나를 걱정해서 온 걸까? 그게 정말 사실일까?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말을 꺼내기까지 짧지만 긴 시간이 지나갔다. 그래서 내가 왜 내 돈을 걱정하는데? 아들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다. 꺼낸 건 아주 오래된 서류철이었다. 가죽이 벗겨진 표지와 바랜 종이에서 세월이 흐른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아버지, 이거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게 줬어요. 나는 숨이 턱하고 막혔다. 아내의 이름을 들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아들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아버지에게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당신 몰래 숨겨온 게 있다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때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아내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나를 보며 떨리는 입술로 말했던 단 한마디. 당신에게 미안해. 그 의미를 묻기엔 시간도 용기도 없었다. 그제야 아들은 서류철을 조심히 내밀었다. 아버지, 이건 우리 가족이 잃어버린 20년의 이유입니다. 내 손끝이 떨렸다. 나는 천천히 서류철을 펼쳤다. 처음 보이는 건 오래된 사진 한 장. 흑백에 가까운 그 사진에는 젊은 아내, 그리고 아주 낯선 남자 한 명이 함께 서 있었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엄마는 아버지가 모르는 삶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위태롭게 뛰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너는 도망친 거냐? 이 사진 때문이었냐?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꺼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아버지가 오늘 왜 주차권 사건에 휘말리게 됐는지 전부 설명됩니다. 은행 상담실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도대체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리고 깨달았다. 주차권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잃어버린 건 훨씬 더 큰 무언가라는 걸. 사진 속 낯선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동안 내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얼룩이 서서히 물 위로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얼굴을 전혀 기억할 수 없었다. 누구냐 이 사람이.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아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엄마가 마지막까지 숨기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오늘 병원에서 무시당한 것, 그 주차권 사건 전부 이 사람과 연결돼 있어요. 순간 심장이 턱하고 내려앉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주차권 사건이 이 사진 속 남자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 아들은 서류철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내 내 앞에 놓았다. 그건 오래된 병원 기록지였다. 환자명에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고 보호자란에는 아내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엄마는 아버지를 만나기 전 이 남자를 간병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떠나기 전까지도 이 사람을 계속 도와왔다는 기록입니다. 나는 손등으로 눈썹을 쓸어 올렸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그게 왜 지금 문제인데? 왜 내가 20년 동안 집을 나갈 만큼 큰 비밀이었단 말이냐?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제 친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순간 상담실의 공기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바람도 없는데 흔들리는 것 같았다. 내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20년 동안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문장이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내가 나를 속인 건가?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던 일이 있었던 건가?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엄마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저 제가 도망친 이유는 이 사진을 본 뒤부터입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아버지 자식이 아니라면, 그걸 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아들의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다. 그 눈을 보니 그 아이가 떠나던 날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문을 닫는 마지막 순간까지 떨리던 어깨. 말없이 사라지던 뒷모습. 그날의 고요함이 오늘에서야 비명을 질러 깨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뭐냐? 아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병원 로비 CCTV 화면이었다. 바로 그 병원. 내가 주차권을 잃어버려 직원들에게 비웃음당한 그 자리. 화면 속에서 비웃던 직원들의 얼굴과 서로 수군거리던 다른 직원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그대로 보였다. 그런데 그중 한 직원의 명찰이 눈에 걸렸다. 윤기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하게 서늘해졌다. 아들이 낮게 말했다. 아버지, 이 사람이요. 사진 속 남자와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오래된 병원 기록에 보호자로 남은 사람과 같은 이름입니다. 나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그 남자의 가족이 병원 직원으로, 그리고 나를 비웃고. 아들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저 사람 엄마가 도와줬던 그 남자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엄마가 죽기 전까지 도와줬던 그 남자. 그 남자는 거꾸로 아버지를 평생 원망해왔다고 합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들은 오래된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적힌 편지가 있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모든 걸 잃었다. 단 한 줄뿐이었다. 서명을 보자 내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름이 튀어나왔다. 윤석태. 내가 기억하던 이름이었다. 20년 전 아내가 종종 언급했던 지인이자 보호 대상자. 그저 불쌍해서 도와주는 줄 알았던 사람. 아들이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 엄마가 떠난 이유도, 제가 떠난 이유도, 그리고 아버지가 오늘 모욕당한 이유도 전부 이 사람과 연결돼 있습니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심장이 두들겨 맞듯이 아팠다. 아들의 마지막 말이 상담실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아버지, 그 사람의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노리고 있어요. 순간 머릿속에서 어떤 퍼즐 조각이 떨어져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스쳤다. 주차권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건 평범한 삶과 무관심이었다. 병원에서 나를 비웃던 직원. 그 눈빛에 담긴 묘한 적의. 그리고 오늘 아들의 갑작스러운 등장.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이겠구나.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아버지. 엄마가 숨긴 진실. 우리가 잃어버린 20년. 그리고 오늘의 사건까지. 전부 이제 파헤쳐야 합니다. 창밖 금고 차량 경적 소리가 상담실을 울렸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의 신호처럼.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 어떤 진실이건 마주할 것이다. 은행 상담실을 나서자 금고 차량에서 들려오는 금소금이 공기를 울렸다. 직원들이 금속 상자를 옮기며 분주히 움직였고 사람들은 그 장면을 멀찍이서 지켜봤다. 마치 어떤 거대한 사건의 서막이라도 보는 듯한 얼굴들로. 나는 잠시 발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잿빛 구름 사이로 겨우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20년 동안 마음속을 눌렀던 어둠과도 닮아 있었다. 아들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대답 대신 걸음을 내디뎠다. 그 방향은 병원이었다. 오늘 모든 게 시작된 그 자리로. 확인해야겠다. 나는 낮게 말했다. 저 직원 윤기현. 정말 그 남자의 아들인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왔다. 그의 걸음도 내 걸음도 무거웠지만 오늘만큼은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병원 로비는 여전히 붐볐다. 그러나 내가 다시 들어서자 몇몇 직원들이 나를 보고 얼굴을 굳혔다. 특히 그중 한 사람. 주차권을 잃어버렸다며 나를 비웃던 바로 그 직원. 명찰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윤기현. 내가 그 앞에 서자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어르신, 또 무슨 일이십니까? 하지만 그 얼굴에는 분명했다. 내가 다시 나타난 것이 반갑지 않다는 표정. 그리고 어디선가 느껴지는 불편한 적의.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름이 윤기현 맞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맞습니다만 왜요? 나는 아들이 건네준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낯선 남자 윤석태. 그리고 지금 눈앞의 직원. 닮았다. 섬뜩할 정도로. 윤기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 짧은 숨머짐이 내게 충분한 답이 됐다. 내 아버지 윤석태. 맞지? 나는 낮게 물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는 곧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그게 지금 어르신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아들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우리 어머니와 어떤 관계였죠? 당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긴 기록 왜 우리 가족을 알고 있었죠? 윤기현은 얼굴을 돌리며 웃었다. 역시 왔네. 올 줄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놈 처음부터 뭔가 알고 있었다. 윤기현은 로비 한켠에 몸을 기대고 말했다. 당신들 가족 깨끗한 줄 알았어요? 당신 부친이 우리 아버지 인생을 망가뜨린 거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 짓도 한 적 없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윤기현이 비웃었다. 당신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게 우리 아버지 인생을 부쉈던 겁니다. 그 말은 내 가슴에 모처럼 박혔다.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정확히 설명해. 윤기현은 한숨을 쉬고 사진을 가리켰다. 우리 아버지 젊을 때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 사고 현장에 당신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죠.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사고. 어떤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아들이 불안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버지 기억나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20대 후반 공사장에서의 사고. 콘크리트 철근이 무너져 내리고 비명이 들리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던 바로 그날. 속으로 생각했다.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지나쳤던가. 윤기현이 말을 이어갔다. 우리 아버지는 그날 당신이 그냥 지나갔다고 했어요. 살려달라고 손 내밀던 걸 봤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모든 걸 잃었어요. 나는 두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그런. 하지만 내 기억은 완전하지 않았다. 수십 년이 지나며 흐릿해졌고 마음 깊은 곳에서 지워버린 듯한 무언가가 있었다. 아들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뜨겁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정말이세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 이렇게 그날의 기억이 흐릿한 건지. 왜 그 사고를 떠올릴 때마다 묘한 공포가 따라오는지. 윤기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당신을 보자마자 알았던 거예요. 비웃은 게 아니라 그냥 더럽게 미웠던 거죠.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다. 주차권 사건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과거의 죄책감, 오해, 복수심. 그 모든 게 한순간에 터져나온 결과였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로 돌아가고 싶구나. 아들은 내 옆에서 고개를 숙였다. 윤기현조차 잠시 말을 잃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마주해야 했다. 나의 실수, 나의 과거, 그리고 나의 가족.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잘못했든 오해였든 이제 끝내자. 우리 가족도 저 사람 가족도 20년 동안 멈춰 있었던 시간을.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윤기현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를 만나게 해다오. 윤기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숨을 깊게 들이쉰 뒤 그는 낮게 말했다. 이미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내 가슴이 먹먹하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윤기현은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그걸 당신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했다. 나는 천천히 물었다. 뭐라고 했는데? 윤기현은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미웠지만 그래도 한 번쯤 와줬으면 했다고. 그 순간 로비의 모든 소음이 멎은 듯했다.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외로움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억누를 수 없는 깨달음으로 변해갔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나는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구나. 아들의 손이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외로워도 됩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래 미뤄뒀던 용서와 후회가 따뜻한 숨처럼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에필로그 마지막 깨달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봤다.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도시의 불빛이 창문에 길게 흔들렸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건 나이도 가난도 실패도 아니었다. 말하지 못한 진실, 풀지 못한 오해, 그리고 건너지 못한 마음 한 걸음. 주차권을 잃어버린 하루가 내 인생의 결말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앞으로 너랑 같이 살아보자. 이제 외롭지 않게.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20년 동안 찾아 헤매던 가족의 온기가 느껴졌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다.